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. 오늘 살펴볼 기업은 아프리카TV 주식회사입니다. 해당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뒤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, 첫 번째로 회사 개요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파트 1, 회사 개요입니다.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96년도 4월 22일에 설립된 것을 알 수가 있고, 연결 종속된 회사는 총 14개사로 프리캡, 아프리카 프릭스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코스닥에는 2003년도 12월 19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, 신용 등급은 나이스 DNB에서 평가를 했는데 A+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영위 사업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, 첫 번째로 플랫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기부경제 선물과 기능성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, 우리 BJ들이 실제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아이템을 선물하죠. 별풍선을 선물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 광고와 콘텐츠형 광고를 삽입해서 더욱더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노력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,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실제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방송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이잖아요. 요즘에는 이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 BJ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을 방송할 수 있게 하는 멀티 플랫폼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입니다.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보면은 보통주는 1억주,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현재까지 발행한 보통주의 총수는 2100만 주가 되고, 그 중에 980만 주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감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현재 자기 주식수는 62만 1000주 정도가 돼서 전체 주식수 대비 5.71%의 자기 주식수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0.93%로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네이버가 0.29%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에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갖고 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주주 구성 현황인데요. 우선 세인트 인터내셔널 외 특수관계 5인이 25.85%로 대주주로 등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JF 에셋 매니지먼트가 7.85%, 스웨트뱅크 로버가 6.36%, 자사주가 5.71%, 그리고 기타가 54.23%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별풍선이 들어가는 플랫폼에서 전체 매출의 81.3%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TV에서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광고 및 컨텐츠 제작은 전체 매출의 15.4%를,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BJ를 양성시키겠다는 멀티 플랫폼에서는 1.9%의 매출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실제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K거 수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성장했는지를 보면은 플랫폼에서는 16.8, 광고 및 컨텐츠 제작에서는 14.5,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은 3.3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. 우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볼게요. 1인 미디어 플랫폼 산업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실제 시청층은 주 연령이 10대에서 30대가 메인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부터 봤을 때 인터넷 이용 환경에서 모든 대부분의 가구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,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전체의 81.2%로 굉장히 일상의 서비스로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게 한 요인일 것입니다.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해서 당연히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, 국내외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경쟁 환경에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, 아프리카 TV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
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우선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,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데 그 비중이 전체 비중의 40%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TV는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성격이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종업원 급여의 비중이 전체의 30%나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종업원 급여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프리카 TV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75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실제 대차 정보 주수가 6.41%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차 정보 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많이 보인다는 것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.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.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자본금과 자본,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증감률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1% 증가하고 자본은 21%, 부채는 그보다 훨씬 높은 41%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28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16년에 증자를 한 번 해서 3억 원의 증자가 이루어졌고 최근 4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자본금의 K건은 1%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본은 21%라는 높은 수준의 증감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부채라는 부분이 매년 41%씩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2020년도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.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57억 원, 부채는 1,445억 원,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,467억 원으로 실제 자본과 부채의 비중이 거의 1대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만큼 부채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재무적 상태가 과거보다는 좋지 않다. 어쨌든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. 우리는 20%를 기준으로 20%보다 높을 때 이 회사가 실제 하는 사업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을 많이 보기 쉽지 않은데 2020년도 넘어서 최근 4분기에는 30.9%의 엄청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좌측 상단에 보면은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이 매년 20% 가까이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높은 29%씩 성장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가 독보적인 수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30%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조금 소폭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에서 조금 더 살펴보니 특이했던 점은 우리가 대부분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미수금과 같은 것을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회사는 기타 채권의 비율이 엄청 높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20%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17.7%씩 성장했다는 것도 조금 더 뜯어봐야지 이 상황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실제 매출액 및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기타 채권의 비율은 계속해서 엄청난 수준의 높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오히려 매출채권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아프리카 TV라는 회사에서 매출채권으로 실제 발생되는 것은 채 5%에서 10%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실제 이 회사가 갖고 가는 이 채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,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제 좌측 상단에 있는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20%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25.9%, 42%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매출액의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형자산은 크게 살펴볼 것이 없지만, 무형자산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, 이 매출액과 유형자산의 증감률보다 훨씬 높은 이유를 살펴봐야겠는데,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전기, 즉 2019년도에 실제 무형자산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증가폭이 큰 항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그것을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리그 오브 레드 챔피언 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가입비 때문에 이렇게 무형자산의 비중이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우선 매출액, 즉 수익은 매년 19.8%씩 성장할 때 판관비는 그보다 낮은 16.9%씩 성장을 해서,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실제 28.7%씩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뺀 값인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높은 값으로 매년 32.7%씩 성장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항목별이 모두 다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이 290원에서 시작해서 650원으로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더욱더 좋은 점은 이렇게 주당 배당액이 계속 성장할 때 배당 성향은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을 더 주어도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은 1.07%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국고채가 최근 3년 기준으로 1.70%를 갖고 가는 것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, 어쨌든 이 회사, 즉 아프리카 TV의 주당 배당액 성장률과 배당 성향이 낮아진다는 점은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 곡선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입니다. 우선 영업활동, 투자활동,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도에 215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723억 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실제 영업활동 흐름으로 번 돈보다 투자활동으로 더 큰 돈을 지출한 연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2019년도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실제 영업 활동으로 번 돈보다 투자 활동에 더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투자에 대한 효과가 2020년도에 나타났고, 그래서 주가가 뛰었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166억 원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660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각각 현금 흐름에 이 K거 기준으로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7%씩 성장했고,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%씩 역성장했으며,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7%씩 성장했고,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매년 32%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우리는 그것을 단기순이가의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. 2016년부터 최근 TTM 기준까지 봤을 때 단 한 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작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서 회계적으로 발표한 단기순이익보다 항상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는 뜻이 되고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좌측 상단에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30%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33%씩 성장을 했고,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최근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40%씩 매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우리는 그것을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이 노란색 선인데요. 꺾은 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갈 때 기울기보다 2020년도에서 최근 4분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울기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.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아직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인데 3분기까지 포함한 TTM 기준이 조금 더 상승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35%씩 성장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파트 3,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.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현재 16만 3,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최근 5년 동안 최저점은 16,000원, 그리고 최고점은 17만 8천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은 이 코스닥은 8%, 코스피는 10%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인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. 자산과 부채,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그 기준은 아래와 같고, 실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프리카 TV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봤습니다. 우선 2018년도부터 살펴보면은 순자산의 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11억 원이고, 그 돈으로 당기순이익 213억 원을 발생시켜서 ROE는 68.49%,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55%,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88%나 되는 엄청난 수준의 ROE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2020년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349억 원으로 청산했을 때에도 플러스 1349억 원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니 유보금은 적당히 있으면서 엄청난 수준의 ROE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A사분면과 B사분면 끝 중간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사경인 회계사가 제시한 기업의 적정주가 계산법인데요. 이 계산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실제 적정주가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. 현재 주가가 16만 3,9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,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땐 적정주가가 5만 4천원, 2021년도는 5만 5천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여기까지가 S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것이고, 만약에 실제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눈 ROIC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ROE가 150%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그보다 높은 23만 7천 원이 나온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결론입니다.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 TV입니다. 배당 성향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최근 5년 동안 캐펙스는 35%씩 성장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, BJ의 별풍선 매출 및 광고 매출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19년도에는 155%, 20년도에는 288%나 되는 엄청난 수준의 수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, 영업 현금 흐름 또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,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재무 건전성은 현금성 자산은 660억, 회사 청산 시에는 1349억 원으로 플러스라서 양호하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과 회사 청산 시에 남는 돈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종합 의견은 플랫폼 기업인 아프리카 TV는 광고 매출의 성장성을 통해서 이익을 더욱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아프리카 TV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